안녕하세요. 대단한 입시 비책의 제임스입니다. 매년 4월이 되면은 문의 전화를 유독 많이 받는 편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문의 중에 하나는 지원한 대학들에 모두 떨어져서 갭이어나 편입 등을 물어보시는 문의였습니다. 대개는 이런 문의를 주시는 분들의 자녀의 경우에 성적이 안 좋은 학생들은 별로 없었고요. 대부분은 상위 10% 이내의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부모님들은 더욱 화가 나실 수밖에 없죠. 우리 애보다도 더 잘하지 못한 아이도 어디에 붙었는데 왜 우리 아이는 합격한 곳이 별로 없냐며 속상해 하시는 경우를 보게 되죠. 사실 이해는 갑니다. 지금껏 잘한다 라는 소리만 들어왔고 학교에서도 거의 A만을 받아왔을 테니까 스탠포드니 하버드가 남의 학교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만도 약 2만 7천여 개의 고등학교가 있고요. 그 각 학교마다 1등이라고 불리는 바리토리언이나 2등 살터토리언, 학생회장, SAT 고득점자 등을 계산을 하면요. 매년 약 12만 명의 아이비 레벨의 학교에 들어가고도 충분히 남을 것 같은 아이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이들 대학의 신입생 모집 인원은 학교마다 불과 몇천 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무리 학교 1등이든 SAT 만점자이든 떨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치니, 타겟이니, 세이프티를 잘 나눠서 세이프티에도 많이 지원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만든 것은 아니고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그런 대학에 붙고 누구는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좀 더 전략적인 대학 지원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소피아는 SAT 점수 1520에 GPA도 3.91, 4.0 만점이에요. 학생으로서 대학은 공대를 희망하는 학생이었는데요. 이번 입시에서 조금은 의외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학생은 합격률이 무려 60%에 이르는 펄듀와 UIUC, 일리노이 어반 챔피언이죠. UIUC에서는 불합격 통보를 받은 반면에 합격률이 13%에 불과한 USC와 NYU에서는 합격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죠. 부모님께서는 영문을 몰라서 놀라하셨지만 솔직히 학생하고 담당 카운슬러 선생님은 이미 예상을 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다지 놀라지는 않으셨습니다. 도대체 더 경쟁률이 높은 학교는 붙고 더 경쟁률이 낮은 학교는 떨어진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났을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평균적인 지원자들의 수준보다 월등히 우수한 지원자가 지원했을 경우에요. 합격만 하고 다른 학교로 등록할 것 같아 보이는 의심스러운 학생들에게 그 학교의 일드가 떨어질 것을 염려해서요. 일부러 불합격 처리를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피아의 경우에는 그 선택 전공 전략 때문인 것으로 판단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보통 대학의 경쟁률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 학교 전체 평균 데이터를 보고 비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 전체 합격률, 또 중간 SAT 성적, 합격자들의 평균 GPA 등이죠.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데이터를 보고 합격 가능 대학을 판단하는 게 그리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처음에 기초적으로는 그렇게 시작을 해야겠죠. 많은 학생들이 본인 점수나 GPA가 특정 대학의 합격 평균선보다 다소 위에 있는 경우에 타겟이나 세이프티 학교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평균치만 단순 비교를 하셔서 지원 대학을 결정하셨을 경우에는요, 치명적인 판단 실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대학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몇몇 전공의 경우에는 이러한 대학 평균치를 훨씬 뛰어넘는 점수의 지원자들이 지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정말 같은 대학에서 전공별 점수 차이가 많이 나는 걸까요? 사실 이런 거를 어디는 몇 점, 또 어디는 몇 점 이렇게 수치화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들 경험에 의하면요, 현재 미국에서 가장 경쟁이 심한 전공은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 공학입니다. 그 다음이 엔지니어링 분야고요. 그 다음으로 비즈니스, 그리고 의대의 전과정이죠. 프리메드 과정을 원하는 학생들의 경쟁이 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실들을 일부 부모님들과 학생들도 알고는 있지만요. 그분들이 인식하시는 그 경쟁이 심한 정도라는 것과 현실에서 어느 정도 과연 차이가 나는지를 제대로 인식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 대학들이 단과 대학별 또는 전공별 입학 결과를 따로 발표하는 경우는 거의가 없기 때문에 학교별로 어떻다 하는 통계 자료를 내기는 어렵지만요. 그럼에도 전공별로 경쟁률의 차이가 심하다는 증거는 몇몇 학교의 예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일리노이 얼버니 샴페인의 경우에 최근 UIUC 교육대학 합격생들의 평균은 SAT 1160에서 1350 사이였고 Unweighted GPA 3.36에서 3.8이었습니다. 반면에 같은 대학 경영대학의 경우에는요. SAT 1360에서 1480이었고요. Unweighted GPA 3.61에서 3.95였습니다. 또한 공대의 경우에는 무려 평균 SAT 1440에서 1540이었고 Unweighted GPA 3.75에서 4.0이었습니다. 퍼듀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합격생들의 SAT 평균 성적이 1190에서 1440이었는데요. 공대 신입생들의 평균 SAT는 1432점으로 다시 말해서 이 대학 신입생들의 상위 25%는 모두 공대 신입생이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을 볼까요? 카네기 멜론의 2020년 신입생 자료에 따르면요. 컴퓨터 공학에 지원한 학생들 중 약 7%만이 합격을 했는데요. 이들의 평균 점수 SAT 1570에서 1600이라는 말도 안 되는 점수와 평균 GPA 3.95였습니다. 물론 카네기 멜론 자체가 최상위권 대학 중에 하나이니까 모든 전공의 경쟁률이 치열한 편입니다만 인문사회과학대의 평균인 SAT 1530에서 1570 그리고 GPA 3.87과 비교하면 그것도 어쨌든 확실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University of California UC의 경우에 전공별 신입생 입학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서 알 수가 없었지만요. 편입 자료는 나와 있어서 이것으로도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UC 버클리의 경우에 2021년 컴퓨터공학 전공으로의 편입 지원자들 중 단 4%만이 편입이 허락됐음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이와 더불어 경영학 전공 지원자들도 단 4%만이 편입에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에 반해서 미국학 전공은 58%, 미술사는 53%, 철학은 51% 등 다른 전공 지원자들은 이 두 전공에 비해서 월등히 유리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럼 좀 더 정확한 합격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선호하는 대학은 비슷합니다만 문제는 선호하는 전공들도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원하려는 전공에 상관없이 학교의 평균 성적에 자신의 성적을 비교해서만 지원하려고 합니다. 성적이 최상위에 가까운 엔지니어링 전공 희망 지원 학생에게 UIUC나 퍼듀, UC 데이비스 같은 학교는 너무도 당연히 세이프티 스쿨이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비슷한 예로 경영학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인디애나 블루밍턴이나 UIUC,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은 본인들은 여러 자료를 보고 세이프티로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관련 전공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공략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간혹 부모님들과 상담을 하면서 그 전공별 입학 가능성이 다르다라는 것과 스템이나 경영 전공의 경쟁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갑작스레 학생의 관심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무슨 인류학 또는 아트 히스토리 등과 같이 뜬금없는 전공이라도 입학하게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님들도 가끔 계십니다만 그럴 때마다 제가 먼저 여쭤보는 거는요.
그동안 학생이 그런 분야에 흥미를 느껴서 뭐 관련 수업을 학교에서 들었거나 또는 그와 연관된 엑스트라 커리큘러 활동들을 한 기록이 있느냐라는 것을 여쭤봅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상위권 대학의 입시 사정은요, holistic admission이고요. 이는 단순한 점수의 우열이 아닌 원서 전체를 통해서 학생을 이해하고 평가하려고 하는 방식입니다. 학교는 에세이, 수업 내용, 추천서 등 학생의 전반적인 원서 내용을 통해서 학생의 진정성을 엿보려고 할 것이고요. 들어가기 쉬울 것 같다고 아무 관련 없는 전공을 취하는 것이 학생을 위해서도 안 좋지만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도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물론 간혹 학생들에 따라서는요, 여러 재능을 복합적으로 갖고 있어서 이러한 재능을 이용하여 전략을 짜기도 합니다. 이러한 전략이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이러한 신중한 접근 방식은 합격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어느 학교에는 반드시 경영학으로만 들어가고 싶겠지만 다른 학교의 경우에는 경제학과나 심리학을 공부하고도 싶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는 학교별 별도의 전략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가 있겠죠. 세 번째로는 제2지망 전공을 고려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대학들이요, 그 대학 자체로 봐서는 합격권인데 특정 전공에서는 불합격일 경우에 다른 전공으로 대체해서 입학을 할 수 있는 제2지망 전공을 정할 수 있게 합니다만 일부 대학들은 이러한 제2전공을 원서에 기재할 수 없게 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보스턴 칼리지라든지 노스웨스턴,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건 등이 그러한 대학들 중에 하나죠.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제2전공을 기재하도록 허락하는 대학이 훨씬 많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무턱대고 아무거나 기재하기보다는 선택한 제2전공이 지원자의 목표와 관심을 고려할 때 적합하다라는 이유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격 가능성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대학 안에서, 그 같은 대학 안에서 전공을 바꾸는 전과가 쉬운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라는 말씀입니다. 이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대학에서 전공을 바꾸는 것은 대학마다 그리고 해당 전공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대학들은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전공별, 단과 대학별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원자가 전공을 정하지 않고 College of Art and Science로 들어온 다음에 만약에 경영학에 관심을 갖게 된 경우에 2학년 이전에 그냥 경영대학으로 편입하기만 하면 되는 식입니다. 이러한 전공 변경이 자유로운 대학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으면요, 이전에 올려드린 전공을 정하지 못한 학생들이 고려할 만한 명문대학 10을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 일부 대학에서는 인기 전공으로의 편입이 상당히 어려워서요, 아무리 내부 편입이라고 하더라도 매년 소수의 학생들만 가능하거나 아예 선택사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University of 워싱턴의 경우에, 시애틀에 있는 거죠, 가장 인기 있는 전공 중에 하나인 컴퓨터 사이언스의 경우에 경쟁력이 있는 지원자가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 대신 컴퓨터 사이언스와 같은 단과 대학인 College of Art and Science 안에 있는 프리사이언스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요. 추후에 컴퓨터 사이언스로의 편입을 시도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어떤 보장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도 그리 많은 학생들이 편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UMass Amherst의 경우에도 다른 학과에서 아이센버그 스쿨 오브 매니지먼트로의 편입을 이전에는 가능했습니다만 더 이상은 허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요, 지원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지원 희망 대학들의 이러한 정책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 아이가 SAT 1550점 이상이고 GPA가 4.0에 가깝다고 원하는 대학에 마음대로 합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 최상위권 대학들에는 그런 성적을 가진 학생들 중에 90% 이상이
한 번 이상의 거절을 당하고 있는 현실을 인식하셔야 되고요. 냉정하고도 세심하게 대학 지원 전략을 세워야 기대하시는 결과를 얻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매년 합격자 발표가 끝나고 나면요, 편입 문의를 하시는 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대부분은 그런데 비슷한 경우입니다. SAT 1450 이상이나 ACT 32점 이상의 3.85 이상의 GPA를 가진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의 지원 대학들은 대개 리치이고요. 거의 모든 대학에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럴 줄 알고 그랬을까요? 아닐 겁니다. 처음에는 어느 정도 분산을 해서 학교 리스트를 작성을 했겠지만 어느새 점점 리치 스쿨들로만 바뀌어 갔을 것입니다. 레즈메나 퍼스널 에세이를 쓰다 보면요, 본인 자신이 꽤 괜찮아 보이게 되거든요. 원래 그런 겁니다. 그렇게 보이라고 쓰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본인의 눈만 높여져 있다면 자연스레 지원 희망 대학들 리스트도 far rich school들로만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눈높이를 낮추라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만 경쟁이 심한 대학 또는 전공을 택할 경우에는요, 본인만의 탁월한 부분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부분이 드러날 수 있는 전략과 원서 작성이 필수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보다 철저한 계획과 준비로 힘든 경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